자,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네요. 예, 장기화가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찍었습니다. 저도 이거 설명하면서 실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설명이 되는데, 이 얼굴 보고 설명해야 될 게 있고, 대면하고 설명해야 되는 수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중구난방으로 좀 나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보는 게 더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제가 찍었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간단한 것도 찍고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트렌드 세미나잖아요. 저희가 트렌드 세미나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앞에도 얘기했을 때 그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동태적인 모습을 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변한다라는 형태죠. 자, 변한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변하는데, 자, 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캔버스에 올렸으니까 관련된 건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나? 예. 이게 51번이거든요. 그래서 PPT에 막 앞뒤 섞여 나가니까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정신없이 섞여 있어요. 왜냐면 트렌드 연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특정한 책도 없고 교재도 없고 4학년 과목이라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조사를 하고 간단하지는 않지만 제가 3, 4학년 과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라는 잘 되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조금 더 제가 이론이나 이런 걸 보강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일어나는 그 현상이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인강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의 주제 자체는 뭐 관광 형태의 변화입니다. 자, 트렌드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에 관련된 얘기. 자, 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변화라는 것은 정태적인 게 아니라 항상 동태적이라는 거죠. 관광 행태 역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할 거는 관광 행태가 제가 지난 수업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관광객을 분석하는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마스 투어리스트에서 FIT로 변하고 뭐 FIT에서 마스가 됐다 마스에서 FIT가 되고 뭐 이러한 행태의 변화들도 있고 뭐 관광하는 그러한 액션 자체가 길게 적게 쓰는 것은 짧고 자주 가면서 많이 쓰는 이러한 행태들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 행태는 거기다 좀 더 들어가서 사회 철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짧고 자주 가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짧게 자주 가더라도 왜 돈을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러한 것이 되고, 그리고 지금 행태가 왜 그러한 지금 요새 같은 행태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훨씬 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어떤 현상학적 얘기면 이건 본질적 얘기인데, 관광 행태가 이거는 이제 프랑스 사회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이용 관광에서 시간 소비 관광으로 변한다. 보드리아르라는 이 사람은 관광학자는 아니에요. 사회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시간을 이용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일하는 시간 이외에 내가 시간을 이용해서 관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보드리아는 굉장히 소비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던 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운 것이고 네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 역시 뭐다? 소비하는 하나의 활동일 뿐이다. 시간도 소비한다. 시간 소비 관광으로 변했다. 자,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소비사회 기호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소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1980년대 굉장히 옛날 얘기죠. 아주 한 40년 전 얘기인데 벌써 그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소비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심해졌죠. 사회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다 소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소비라는 것은 정말 가치, 이 물건이 이러한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야가 아니라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상징적인 기호를 가치로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이나 이런 브랜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 사는데 샤넬을 산단 말이야. 샤넬이랑 가방 사이즈가 무엇을 가방의 가장 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간을 창출해서 그 공간에 어떠한 물건을 집어넣어서 그 이동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비닐봉지가 최고로 좋습니다. 예. 비닐봉지가 어때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현금 가격 대비 엄청 싸단 말이야. 그걸로 이동하면 최고의 가치가 돼.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기호로서의 가치로서는 비닐봉지는 정말 아니란 말이야. 이 기호로는 그 샤넬이라는 마크가 갖고 있는 기호가 갖는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샤넬백을 사는 거예요. 루이비통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호 때문에 뭐 짝퉁을 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자동차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기호를 가진 HE 브랜드가 붙였냐 아니면 별이 붙었냐에 따라서 그 기호로서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떠한 내 필요성에 의한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한 물물교환적 가치가 아니라 현대인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호로서 가치하고 기호로서의 가치를 갖고 이 기호를 소비하는 사회로 변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는 하나의 계급적 제도를 만들었죠. 이건 아주 되게 흔한 얘기예요. 뭐 새로울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자, 돈이 많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이런 브랜드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브랜드를 쓰고 계급적 제도가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품이 아니라 뭘죠? 관광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구매력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구매력의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많이 구매를 하느냐,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느냐는 사람들은 훨씬 더 대우가 좋다라는 거지. 동영상은 지금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이것 때문에 인강이라 이게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그리고 그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고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구매력이라는 게 무엇으로 되죠? 내가 얼마나 돈이 있냐, 많은 사람이 구매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치 않아요. 잘 모른단 말이야. 구매력을 뭐로 봐요? 들어올 때 입고 온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로 대략 가늠을 하죠. 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세상에서 불공평적인 게 나타나더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관광에서도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소비 중에서도 이런 물건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소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가 시간과 소비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비 사회에서는 그게 뭐예요? 이 소비 사회를 시간 소비 사회로 바꾸면은 시간 소비도 기호로서의 가치가 있고 시간 소비는 하나의 계급적 제도가 되고 구매력 차이에 따라 이 시간 소비도 불평등하게 일어난다. 이걸로 바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가 시간이라는 게 정말로 내가 여가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소비를 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가도 장보드리아가 주장하기에는 소비의 한 품목이자 기호라는 거예요. 자, 가방하고 다를 게 없다. 여가라는 거 내가 시간을 보내 눈에 남지 몸에 무엇인가 제품으로 남지는 않지만 이거 역시 하나의 소비의 품목이고 하나의 기호가 된다. 자, 예를 듭시다. 내가 하와이를 갔다 왔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부곡 하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과거에. 부곡 하와이라고 이름이 부곡해서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진짜 어린이 때는 하와이 간다 그러면 부곡 하와이 갔었어요. 그래서 와이키키라. 근데 지금 뭐냐면 그 부곡 하와이가 그 워터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초기 워터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부곡 하와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곡 하와이를 갔다 온다. 그때 신혼여행지를 글로 가고 그랬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때는 보다는 어리겠구나. 자, 그래서 거길 갔다 온 사람들하고 만약에 진짜 하와이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하죠. 여가 소비도 한 품목이자 기호가 됐어요. 하와이라는 기호 자체가 부곡 하와이라는 진짜 오리지널 하와이의 짝퉁처럼 그냥 서민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한국에 있는 워터파크 하와이라는 기호를 빌려온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여가도 소비의 한 품목이자 기호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초등학생 때 다들 눈썰매가 인기였어요. 눈썰매를 타는 하나의 여가 활동도 눈썰매라는 하나의 사회적 품목이고 기호지만 진짜 부자들은 뭘 탔냐면 스키를 탔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무난하지가 않았어요. 스키는 아주 특권층들이 타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눈썰매장은 다녔지만, 자, 어쨌든, 여가도 소비 한 품목이자 기여가 돼요. 나 스키장 다녀왔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가치, 요거는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이 가치라는 거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가치라는 거는, 마르크스주의에서의 그런, 유물론적인 것에 등장을 하는데 이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자, 여가 시간이라는 것은 구매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것이라고 장 보드리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그냥 뚝딱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이 하는 그런 자유 시간이 절대 아니다. 이것도 역시 뭐다? 우리가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광을 하든지 여행을 가는 그 시간 역시 우리가 역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게 이러한 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요. 그건 결론은 뒤에서 얘기할게요. 구매되지 않은 자유시간은 획득이 불가능하더라. 무슨 얘기냐? 자유시간을 구매한 거야. 구매되지 않은 자유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어요. 백수예요. 백수에게 여가시간과 자유시간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야? 이 노동을 하든지 무엇을 통해서 구매되어지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자유시간이라는 표현하지만 이 관광학적에서 여가시간이라는 것을 소비적인 가치에서 접근할 때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구매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시간이라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는데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는데 노동이죠. 이 노동을 하는데 예약 2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냥 2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기계가 발명이 됐어요. 뭐가 발명이 됐죠? 세탁기가 발명이 됐어요. 세탁기는 뚝뚝뚝뚝 빨래 놓고 이렇게 하는데 대략 10분도 안 걸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옛날에 2시간을 빨래하던 거를, 이거 쉬운 예예요. 10분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한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의 차이가 나타납니까? 120분에서 10분 빼면은 110분이죠. 110분이 이 어머니가 뭘 얻었죠? 여가 시간을 얻었죠. 이 여가 시간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죠? 세탁기를 삼으로 인해 갖고 얻은 거예요. 그렇죠? 세탁기를 삼으로 인해 갖고 세탁기를 사기 위해서 뭘 투여했습니까? 돈이라는 걸 투여를 했죠. 돈이라는 투여를 했고 이거에 대한 전기세도 투여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대략 120분 중에서 110분이라는 여가 시간, 옛날에 2시간에 빨래를 해야 되는 거를 10분을 하면 남는 시간이 뭐예요? 여가 시간이래요. 이 여가 시간은 자연스럽게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세탁기를 구매함으로써 내가 획득한 여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저기 백수 얘기를 다시 넘어갑시다. 자, 백수가 그 시간이 구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득 불가능이라는데, 이것이 만약에 백수에게도 자유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수들이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획득을 했을 때만이 뭐가 생각된다? 여가 시간이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드리아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 시간이라는 거하고 꼭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노동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같이 뛰어놀 수 없는 것이더라. 노동이 많을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여가가 줄어들겠죠. 노동이 적을수록 여가가 늘어나는 것이고, 노동을 통해서 뭘 합니까? 과거에는 교환가치처럼 내가 쌀을 획득해서 무엇이랑 바꾸는 거였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부품화돼서 일을 하면서 돈이라는 걸 받죠. 그 돈이라는 걸 통해서 여가를 구매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간 이꼴 세탁기 구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휴가라는 개념, 여가시간이라는 개념은 노동을 통해서 구매한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현대인들이 내가 그 일하기 싫은 거를 통해서 일하고 이래서 혹은 알바를 떼어서 내가 번 돈으로 그걸로 생활하고 그 이외의 시간, 그냥 남는 시간이라 노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재화라는 거예요. 휴가 이꼴 휴가를 얻은 자의 결국 뭐가 되냐? 사유재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휴가 이꼴 노동을 통해서 구매한 재화요. 내가 구매한 재화이기 때문에 내 휴가는 뭐예요? 그냥 누구나 침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재산을 했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갈 때 쾌적성을 항상 사람들은 원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저 사람 많은 게 싫어서 뭐 그런 것 일반적으로 사람 많으면 불쾌하죠. 하지만 사람이 없을수록 사람 좋아하죠. 너무 없으면 그렇겠지만. 자, 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든다든지 출근을 할 때 만원 지하철에 고생을 해도 그거는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 짜증나는 정도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갖고 휴가를 갔는데 거기가 정말 사람들을 바글바글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쉬질 못한다. 훨씬 더 많은 짜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심하거든요. 뭐 아닌 사람들은 다 해탈한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단순하게 해서 나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심리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통해서 구매한 재화, 그러니까 휴가를 얻는 자의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유재산이 침범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심리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짧게 가지만 자주 간다. 자, 뭐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소비 자체를 어떻게 한다? 돈 번 거를 빨리빨리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주 산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랑 똑같습니까? 현대인들이 쇼핑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죠? 쇼핑이라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라는 것도 결국은 구매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주고 내가 그동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 돈을 다시 쓰는, 구매해갖고 내가 하는 사유재산화되는 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위주의 사회로 변해가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 휴가도 훨씬 더 자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주 하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자질구레하게 자주 소비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자유시간 이꼴 차이표시적 가치, 지위표시적 가치를 생산한다. 자유시간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유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예를 들어서 누군 하와이에서 보내고 누군 제주도에서 보내고 누군 PC방에서 보이고 차이표시적 가치를 갖죠. 왠지 하와이에서 이렇게 한컷 찍어주고 이 따뜻한 하와이 역시 좋아 막 이러면서 허세를 막 플렉스를 보여줬다고 칩시다. 자, 지위표시적으로 나는 무슨 심리가 있냐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명품을 구매한 거랑 똑같아요. 예. 구매한 재화가 니네 거보다 훨씬 좋은 거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당연한 심리 효과예요. 반면에 PC방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의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가 시간도 그렇게 보내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자유시간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게 절대 아니라고 모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적 시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자유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산을 해갖고 구매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자유스러운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생산해서 하는 시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이러한 자유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한번 일상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한번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받침대 정도라고 좀 되게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시간의 연장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장 보드리아가 얘기하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반론을 제기하려면은 그거에 맞는 합당한 논리나 합당한 증거나 이런 걸 내면서 논리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반론은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에서 반론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주는 건 다른 시각적에서 여가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갖고 온 겁니다. 자,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랬죠? 소비 시간이고 노동을 통해서 구매하는 재화고 여가 시간이라는 건 곧 상품이자 기호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백 사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게임 타이틀을 사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가 시간은 상품이자 기호가 되다 보니까 항상 상품은 뭐가 따라오죠? 분배 불균형이 따라와요. 누구나 람보르기니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샤넬백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재화가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 불균형이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라는 것도 분배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더라. 자,
옛날에 어느 교수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연구를 하는데 이제 당시 제가 이제 하던 연구가 이거였었어요. 당시는 그러니까 관광 여행의 질과 여행의 이제 퀀티티 양과 여행의 질의 관계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연구였는데 결국은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은 요새 트렌드 자체가 그 여행의 질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결국은 여행의 질을 논하려면 일단 많이 가야 된다. 많은 여행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여행의 퀄리티를 그 다음에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뭐 결론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조사를 하는데 좀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300명인가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당신은 1년에 며칠 정도 여행,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몇 번 정도 합니까? 했을 때 1년에 단 한 번도 여행이라는 개념 1박 이상 갔다 오지 않는다는 사람이 50에서 50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저보고도 저기 몇 번 박사님도 뭐 몇 번씩 가지 않으십니까? 뭐 이래요. 자기도 저나 그분으로 기점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국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1박 이상 시간 내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게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분배 불균형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여가 소비 있고 뭐가 또 나타난다? 계급적 제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차이의 과정이 나타나고 사회적 지위 위세가 나타난다. 내가 여가 소비를 많은 시간을 비싼 데서 하는 좋은 데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많이 소비하는 곳에서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계급적으로 차이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여가로 인해서 나눠지더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계급 짓고 구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있으면은 사진 찍고 나 여기 어디야 막 여기서 뭐 한 컷 이러면서 찍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여가 소비 계급적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 기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가 시간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뚝 떨어져 갖고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왜 현대에 이런 트렌드가 같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는 여가 시간이나 여가 공간이나 다 뭐다? 재화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재화화 시켰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재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무엇인가 특별한 거는 특별한 거를 사고 싶어 하죠. 흔한 거를 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휴가나 이런 것들도 아주 특별한 재화를 구매하는 그러한 모습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현대인에 관련된 이게 뭐 이방인은 제가 그냥 멋있게 붙인 말이고, 자, 현대인이라는 거는 자, 이러한 소비 사회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띄우고 있느냐, 또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서 나타나는 뭐 호캉스라든지 혼밥이라든지 혼행이라든지 이러한 여행의 패턴이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연장이 돼서 얘기를 할 건데, 현대인을 이방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이제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예요. 모든 종류의 이동이 용이해졌다. 지금 현대는 뭐가 가능하다? 사람들이 누구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 이동에 관련된 것도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들었던 내용이겠지만 굉장히 관광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다루는 겁니다. 이동과 뭐 이런 거.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아무나 이동을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의 구체성이 상실되더라. 과거에는 어느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소사이어티 자체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부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었고 옛날 옛적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구체적으로 이 마을은 농촌 사회, 어촌 사회, 자, 이런 식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농촌, 온천, 산촌 막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어촌, 산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 없어졌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가죽을 주로 만드는 마을, 여기는 탄광마을 이렇게 됐으면 지금 그런 게 있나요? 탄광마을이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 구체적인 모습이 상실됐어요. 탄광촌은 탄광촌이 갖고 있는 구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광부들끼리의 그 끈끈한 광부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상권 이런 구체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기저기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추상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